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촛불 집회가 있었죠. 이 촛불 집회는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고, 외형상으로는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 이런 형식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여기에 민주당이 얼마나 가담해 있느냐, 민주당 일각이 그런 부분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요즘에는 디지털로 여기저기서 다 증거가 남습니다. 유동규 씨 말대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민주당이 지금 촛불 집회 참가 여부를 사실상 만지작거리고 있구나. 그러면 언제 민주당이 여기에 가세할까? 만약에 민주당이 가세하면 이거는 큰 정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민주당이 촛불 집회에 가담하는 날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10월 19일 날 보면 지금 한 20일 전 정도 되죠. 이심전심이라는, 이게 이 단체가 뻔한 단체죠. 이 단체의 텔레그램 대화방, 단체방의 중요 공지 이런 게 하나 떴습니다. 이 이심전심이라는 단체하고 촛불행동이라는 또 단체가 있는데, 그건 사실상 거의 다 연결된 구성원들이 상당히 겹칩니다. 전체 구성원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서울 총집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 촉구대회, 10월 22일 오후 5시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진행합니다. 이런 중요 공지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22일 날 전국 27개 지역에서 대절버스가 올라오는데, 이게 공지를 올린 지 10분도 안 돼서 마감됐다 이런 게 뜹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탑승 가능한 버스가 공지한 각 지역별로 한 대 내지 세 대인데 거의 만차이므로 시간상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씩이라면 최소 27대, 세 대씩이라면 81대, 이 정도를 이 촛불 집회에 동원을 한 거죠. 자, 바로 이 장소에서 열린 촛불 집회가 이심전심이 아니고 촛불행동이라는 단체의 정권퇴진 촛불문화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퇴진 촛불문화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4월부터 조국백서 저자라고 하죠. 김민웅 씨라는 사람이 상임대표.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매주 토요일날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서울에 올라온 거는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열렸는데 조금씩 몇백 명 규모, 1000명 규모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려왔습니다. 지금 중앙 언론들이 별로 보도도 안 하고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소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10월 달부터 이게 규모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이 전국 집회입니다. 첫 전국 집회입니다. 이때 경찰 추산으로 2만 명. 꽤 많은 거죠.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수의 이 대절버스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대절버스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이심전심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억지로 연결을 짓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심전심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닷컴 보도죠. 이 이심전심이 조직 소개를 하고 있는 거에 보면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등 5만 명 회원 보유단체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요 당원들, 이게 대의원, 권리당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5만 명을 보유했다고 그러면요, 민주당 통칭 100만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집회나 이런 데 나와서 윤석열 정부 퇴진 이런 거 요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당 주변에서 추정컨대는 20만 명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이심전심에 가입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상당 부분 이심전심과 민주당이 겹친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심전심의 상임대표라는 사람을 봤더니 임동연 씨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을 했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재명 캠프 출신이기 때문에 4월부터 했으면 처음부터 이 단체는 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다. 왜냐면 조직에 보면 이렇게 5만 명 보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슬로건이 뭐냐면 이재명과 함께 진일보하는 민주당으로 변화해 새 희망 새 시대를 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완벽하게 이재명 지지단체다. 이재명 지지단체가 지금 촛불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촛불에 관여하고 있다. 물론 이 사람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에서 자기네들끼리는 관련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데 자기네들 또 내부의 단체방, 텔레그램, 대화방 이런 데는 이렇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데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심전심이 운영하는 메신저들 단체방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방 중에서 제 1번 방 이게 이제 메인 단체방이라고 하죠. 이 메인 단체방에 보면 1200명 규모로 텔레그램 단체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주당 소속의 전 현직 의원이 대다명, 송영길 전 대표도 여기 있다고 하고요. 현직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기 있다고 하고 의원들도 뭐 김남국, 김두관, 김용민, 도종환, 문진석, 박용진, 박주민, 윤호중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전직 의원 중에 최민희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뭐 다 가입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여기에 명단에 그 조선닷컴 명단에 뜬 사람들만 봐도 한 10대 명 정도는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철험의 멤버들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강성 목소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 이심전심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이심전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 중에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실제 촛불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여기가 10월 28일 이태원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걸 이태원 희생자 추모대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첫 번째로 연 게 어제 집회입니다. 근데 어제 집회에서 말이 추모 집회지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고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마자 이심전심이라는 단체에서는 우리는 11월 5일 행사를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퇴진 뭐 이런 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는지 취소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촛불 행동이라는 데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촛불 행동이 동원한 9,000명 경찰 추산으로 이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22일에는 경찰 추산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기에 9,000명 정도가 어제 모였다고 한다면 11,000명 정도가 아마도 민주당 언저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뭐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10,000명 안팎이 이 촛불행동,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행동에 지금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민주당 당원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제가 아까 20만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잡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정도면 그 중에 적어도 10,000명 안팎 정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거 가지고서는 뭐 윤석열 정부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한테 먹혀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이 촛불 행동에 어느 정도나 당력을 모을까요? 언제? 이게 이제 관심이 있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그거보다도 저는
일반 국민들한테 명분 있는 호소, 이게 될 때 가세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한 달에는 걸친 거지 않습니까? 10,000명 안팎 정도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면 한 다리는 걸쳐놓고 이 다리를 빼지 않으면 지금은 어제까지만 해도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자제했지, 아마 이번 주 주말부터는 다시 이 사람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그 숫자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가세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민주당이 전국 그 지역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당에서 동원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거보다 적어도 5배 정도는 더 많을 겁니다. 경찰 추산 2만이 아니고 경찰 추산 10만. 뭐 그러면 자기네들 뭐 막 100만 주장하고 그럴 거래요. 그러면 과거 조국 사태 때 그 얘기한 이른바 서초동 시위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반응, 부정적 국민,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 많아지는 때 아마도 민주당은 가세를 할 텐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행동,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 또는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 또 여론이 들끓을 거거든요. 아마 그 국면, 그 타이밍에 민주당이 가세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지금은 이게 부당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뭐 별로 그렇게 강력하게 일부 주장은 나왔지만 안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퇴진, 이것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실수를 유도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돼서 물론 그거 요구만 가지고서 갑자기 촛불 집회에 민주당이 가담할 수 없습니다. 가담하는 때는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결정적인 거짓말이 드러나서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을 때, 이런 때 아마 민주당이 가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게 적어도 체포동의안 검찰이 국회에 제출을 한다 그랬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또 이거야말로 정치 탄압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당원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상당수의 중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면 아마 그때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서 촛불 집회에 가담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뚜렷한 증거가 있고, 내지는 그것까지는 없더라도 뚜렷한 증언이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체포동의안 체포할 만하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체포동의안 내줬다, 만약에 기각됐다고 하면 아마 그거는 민주당이 촛불 집회에 가담을 할 거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줬다 그러면 가담하기 어렵죠. 그건 일단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 집회에 이재명 대표 측은 촛불 집회에 언제 우리가 가담하느냐는 걸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럼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무수석실을 비롯해서 정교한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